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치부연 원장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보톡스 시술을 참 많이들 하시죠. 이 보톡스 시술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요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응답자의 67%가 6개월마다 최소 1회 이상의 보톡스 시술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90%는 9개월 이내 주기로 반복적으로 이 보톡스 시술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보톡스가 대중화되고 있고 또 시술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 보톡스 시술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보톡스 내성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처음 맞았을 때는요 효과를 많이 봤는데 언제부터인가 효과가 좀 적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또 효과 지속 시간도 조금씩 더 짧아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다면 보톡스 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보톡스가 대중화되면서 이 보톡스 내성 케이스가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요 한 미용학회에서는 이 건강한 보톡스 시술 문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다른 나라보다 이 보톡스 시술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톡스 내성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보톡스 내성은 무엇이고 보톡스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보톡스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성이라는 말은 아시죠? 자, 약물 내성이란 약물을 반복 투여할 때 동일한 용량을 투여해도 처음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보톡스를 동일한 용량 맞았을 때 효과가 예전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톡스 내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보톡스 내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보톡스 내성은요 제품의 순도와 질에 의해서 생깁니다. 자, 먼저 보톡스는요 사실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독소예요. 어디서 만들어진 독소냐면요 그 클로스트리디아라는 박테리아가 만드는 독소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박테리아가 독소를 만들어낼 때 이 독소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합 단백질을 같이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돈도 그냥 들고 다니면 지폐가 구겨지고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지갑에다가 넣어 다니듯이 박테리아도 이 박테리아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독소가 손상되지 않게 그 복합 단백질에 싸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복합 단백질이 바로 보톡스 내성의 주범입니다. 자, 우리 몸은요 우리 몸과 다른 외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으로 중화 항체를 만들어내는데요. 순수한 보툴리눔 독소는 내성을 유발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순수 독소와 함께 들어있는 이 복합 단백질, 이 복합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면역 반응으로 중화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름을 펴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은 순수 톡신이지 이 복합 단백질이 아니거든요. 즉 우리가 보톡스를 체내에 직접 주사할 때는요 직접 효과를 발휘하는 순수 톡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 순수 톡신을 싸는 복합 단백질까지 같이 주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순수 톡신만 분리해내는 정제 기술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보톡스 제품들은 모두 이 복합 단백질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자, 그런데 2005년도에 이 복합 단백질을 분리해내고 순수 톡신만을 담은 보톡스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독일의 제오민입니다. 자, 이 제오민은요 복합 단백질을 분리해내고 그리고 톡신 중에서도 이 항체 생성 위험을 증가시키는 비활성 뉴로톡신까지 모두 다 분리를 해서 순수 톡신만을 남긴 보톡스가 바로 제오민입니다. 네, 보톡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품의 순도와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오민은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하는 보톡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톡스 내성은요 이 순수 톡신 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내성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이 보톡스의 내성 가능성은 보톡스의 분자량과 비례를 하거든요. 보톡스의 분자량이 클수록 내성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보톡스는 이 복합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기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대략 900kDalton 정도로 굉장히 큰데 반해서 제오민 제품은 순수 톡신만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150kDalton으로 굉장히 작거든요. 자,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 톡신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성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안전성 측면을 보면요. 이 제오민 제품은 2005년도에 개발이 되어서 15년 이상 임상에서 충분하게 검증이 된 보톡스이기 때문에요. 순도와 안전성 모두 다 충족하는 보톡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보톡스의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보톡스 제품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내성을 줄이는 보톡스 시술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보톡스의 용량입니다. 자, 1회 사용량이 300에서 500유닛 이상 고용량일 경우에는 내성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적당량의 보톡스를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보톡스의 시술 간격인데요. 자, 효과가 조금 떨어졌다고 한 달 이내에 자주 주사하는 것도 내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원장님 더모톡신하고 2달째까지 너무 좋았는데 2달 넘으니까 약간씩 돌아와요 하시면서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시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그럼 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톡스로 관리를 할 건데 이 내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최소한 3개월은 있다가 시술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좀 더 기다렸다 하시라고 설득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 이 보톡스 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나는 앞으로 보톡스로 좀 꾸준히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 보톡스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당한 시술 용량과 시술 간격, 그리고 보톡스 내성이 최소화된 제품을 선택하셔서 건강하게 이뻐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